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8부 사실 17국에서 8부 삼실 18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종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 열리는 임시종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5월 22일 전국 선원에서 시작된 하안거 정진이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용맹 정진 중인 스님들은 정진을 잠시 멈추고 과거 선지식들이 걸었던 숲길을 따라 걸으며 수행을 점검하고 원력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도와 명상 등 일반적인 템플스테이를 벗어나 시원한 바다에서 파도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또 파도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MZ세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을 겨냥한 양양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를 소개합니다. 포항 골꿀사 템플스테이의 핵심 프로그램인 선무도는 참가자의 80%가 외국인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선무도 대중포교 40주년을 맞아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 8부 사실 17국에서 8부 삼실 18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는 9월 임시종회에 종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종무기관 조직도 개편안과 향후 일정을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종무기관 조직이 개편되면 현행 8부 사실 17국에서 8부 삼실 18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원장 직속 부서로 사서실과 미래본부, 홍보실과 조계종 연구소가 들어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다음에 이론적인 그러한 정책들, 종책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계종 연구소로 현재 불교사회연구소, 불학연구소, 포교연구실을 통합하여서 조계종 연구소를 두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은 종단 싱크탱크로서 총무원장 직속으로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육원은 교육부로 변경됩니다. 수행교육국과 승려복지국에서 이관한 기존 교육원 업무와 총무원 승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뭔가 법계를 받거나 뭘 하려면 교육원, 총무원을 다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부를 그래서 요거를 갖다 원스톱으로 그다음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슬림화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합쳐서 포교원은 포교부로 명칭이 바뀌는데 전법국과 신도국에서 종단 포교 정책을 수립하고 신도 단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콘텐츠 개발에도 나섭니다. 종무행정부의 행정국은 종법령 공포와 종무원 인사 등은 감사국은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를 맡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무행정 전반을 연구 기획하는 기획국과 종단 재정과 격리 회계를 맡는 재정국으로 나뉩니다. 사찰부는 사찰 지원국과 자산국을 두고 사찰 등록과 주지인사, 종단 자산관리, 수익사업 등을 실행합니다. 분담금 업무, 전통사찰 감면비 지원, 문화재 사찰 전기세 지원, 이게 총무부, 재무부, 문화부에서 사찰에 대한 기능들을 했었는데요. 사찰에 대한 기능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이 기능들을 통합했습니다. 문화부의 문화정책국과 문화유산국에서는 문화행정에 대한 사항과 성보 및 불교문화유산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사회부는 사회국과 시민사회국에서 이웃종교와 종단 연대 및 협력을, 인권, 환경 등 사회활동을 하고 호법부는 기존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총무원장 스님의 관장 영역이 확장돼서 업무의 하중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결권을 조정하는 등 각 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기획실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지금도 교육원, 포교원에서 전체 종단에 관련된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은 종무회의 또는 총무원장 스님께 보고를 통화하고 재가를 얻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크게 업무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미래특위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오는 17일 조직 개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달 내 조직 개편 개정안을 성안한 다음 8월에는 입법 예고를 하고
종단 주요 소임자에게 보고한 뒤 9월 임시종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임기 중에 사찰 부동산관리법 제9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해 징계를 받고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에 임명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찰 부동산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사찰 주지는 사찰 소유 부동산의 처분, 임대, 담보 제공, 증여 등을 할 때에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7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양도에 발생한 수익금 중 종단 목적 사업기금은 총무원에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수익금 일체를 해당 교구 본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총무부는 지난 4일 열린 불기 2568년 제2차 교구본사 주지회의에서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 일부 개정안에 본사 주지 스님들에게 설명했습니다. 5월 22일 전국 선원에서 시작된 하한거 정진이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용맹 정진 중인 스님들은 정진을 잠시 멈추고 과거 선지식들이 걸었던 숲길을 따라 걸으며 수행을 점검하고 원력을 다시 모았습니다. 가야사지에서 보원사지까지 7km 구간 백제 미소길에 나선 반철 산행에 박대규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에서 하한거 정진 중인 스님들이 결제 반철을 맞아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 원력을 다졌습니다. 수덕사가 지난 4일 가야사지 일대에서 제18회 하한거 반결제 산행 백제 미소길 걷기와 제13회 우람분절 숭보공양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수덕사 방장 다라우송 대종사는 반철 산행으로 신심을 충전해 한 달 반 남은 하한거 수행 기간 동안 용맹 정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하한거 한복판 앞으로 한 달 반을 심신을 반철 산행으로 재충전해서 용맹정진하자. 반철 산행은 반드시 짚어야 할 공부의 맥입니다. 2007년 가야사지와 보온사지를 관통하는 도로 개설과 송전탑, 골프장 건설 등 난개발을 막고 수행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가 안거기간 전통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터전이고 수행 환경 보존을 위한 내포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에서 1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덕숭 총림 사후 대종의 원력에 힘입어 내포 가야산에는 불교 순례길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반결제 산행은 내포 문화숲길 가운데 원효 깨달음의 길을 내포 불교 순례길로 의미를 확대해 이름 짓고 한국 대표 불교 순례길로 알려나가는 첫걸음을 내딛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근대 불교 중흥조인 경허스님, 만공스님, 조선시대 무학스님, 고려시대 태고 보우스님, 참 많은 선사스님들이 계셨습니다. 하여 원효 깨달음의 길로는 한계를 느끼게 되어 오늘부터 당진, 서산, 예산, 사찰과 절터를 잇는 108.6km 길을 내포 불교 순례길로 명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국 불교를 빛낸 수많은 스님들이 정진한 도량으로 의미를 확대하고 전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108.6km의 내포 불교 순례길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과 일본 시코쿠 불교 순례길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순례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반철 산행에 동참한 제가불자들은 결제 중인 스님들이 남은 기간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숭보 공양을 올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제18교구 장성 백양사는 불기 2568년 갑진년 하한거 2차 포살법회로 수행을 점검했습니다. 백양사는 어제 율원장 법장 스님을 계사로 주지 무공스님, 수좌 일수 스님 등 80여 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을 독송하며 수행자의 본분사를 점검했습니다. 법장 스님은 수행자가 지켜야 할 10중대계와 48경계를 설하며 청정한 계율을 근본으로 화합하고
수행과 정법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백양사는 지난달 1일 1차 포살에 이어 어제 2차 포살을 봉행하고 다음 달 3일에 3차 포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 법륜종 종정 영산당 정각대종사가 지난 4일 목포 보현정사에서 법랍 62년, 세나 87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서 출생한 정각대종사는 한국불교 법륜종 대표이사로 3, 4세 종정을 역임하고 6, 7세 종정에 다시 추대돼 종단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1963년 지리산 백장암으로 출가해 제방선언에서 15안거를 성만한 정각대종사는 1970년 목포 보현정사를 창건해 지역 포교와 청소년 교육, 사회복지 등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87년 봄날 꿈속 같았고 7번 넘어졌다 8번 일어나 보니 한평생일세. 문수산중에서 잠꼬대 하다 보니 한 점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네라며 임종계를 남긴 정각대종사의 영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8일 오전 10시 보현정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템플스테이 하면 산사에서 차분하게 즐기는 다도와 명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시원한 바다에서 파도와 한바탕 씨름을 하고 또 파도 명상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열려 MZ세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을 겨냥한 양양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 김미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핑 성지로 부상하며 여름철 젊은 층의 발길을 모으는 강원도 양양. 청정한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로 요즘 북새통인데요. 이곳 양양에서 MZ세대들의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템플스테이와 서핑을 결합한 낙산사 서핑 템플스테이입니다. 이번 서핑 템플스테이는 여름 시즌을 맞아서 좀 특별하게 낙산사에서만 할 수 있는 파도 명상과 서핑을 접목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서핑을 처음 배우는 참가자들은 물에 빠지고 바닷물을 마시기도 하며 몸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파도와 한바탕 씨름 후에는 그저 바라보며 마음속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연습도 합니다. 잔잔한 바닷소리에 몸을 이완시키는 파도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키는데요. 서핑을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평정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아갑니다. MZ세대가 요즘 인기 있는 이렇게 사찰에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도 했고 서핑도 해보니까 되게 좋은 문화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명상을 일단 집에서도 좀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바다를 보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싱잉볼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소리 명상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모닝 요가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바다를 마주하며 깊은 호흡을 하자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편안한 표정의 참가자들. 고요하고 정적일 줄만 알았던 템플스테이는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종교 활동으로 이런 걸 해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더군다나 불교에서는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도 명상하면서 머리도 비우고 서핑도 체험해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7, 8월 성수기 휴가지로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MZ세대들에게 잊지 못할 체험을 통해 불교 문화와 한 발자국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핑은 몸을 이용해서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쉴 수 있는 진정한 휴가가 되어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산사가 진행하는 서핑 템플스테이는 7, 8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 금요일부터 일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총 12회에 걸쳐 열립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포항 골굴사 템플스테이의 핵심 프로그램인 선모도는 참가자의 80%가 외국인일 정도로 해외에서 관심이 더욱 높습니다. 40년 전 선모도를 대중포교 방편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저군 스님은
매년 해외 선무도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와 명상, 수계식을 진행하며 전 세계에 한국 불교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선무도 대중포교 40주년을 맞아 성과와 성장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승군의 전통무예로 호국 사상이 바탕이 된 한국불교 전통수행법 선무도. 1984년 저군 스님이 서울의 선무도 대금강문이라는 포교당을 열어 본래 스님들의 무예였던 선무도를 포교 방편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세속포교 40주년을 맞은 선무도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웰빙과 행복, 건강이 합쳐진 이른바 웰리스 붐이 일어나면서 요가와 명상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선무도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요가와 명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웰리스 문화와 더불어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우리 선무도 속에는 그런 요가와 명상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다른 무술을 하는 사람들도 선무도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무도 총연맹 문주인 저군 스님은 출가 후 양익대종사에게 전수받은 선무도를 1989년 미국에 내놓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선무도 세미나에 참가해 직접 전수하며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선무도 승단 심사와 외국인 수련생들의 수련 과정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무술 강의 외에도 스님은 외국인에게 불교 강의, 명상, 수계식 등을 통해 세계의 부처님법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군 스님은 지난달 말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선무도 국제 세미나에서는 130여 참가자 전원이 수계를 받을 정도로 포교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0명이 진지하고 개를 수계를 받는 그 모습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감동이 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프랑스에는 파리, 툴루즈, 스트라스부르 세 지역의 센터가 있으며 전년 대비 2배가량 늘어난 80여 클럽에서 10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등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에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13개 국가의 선무도가 보급돼 한국 불교를 접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골굴사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80%가 외국인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선무도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한 계속 해외 내지 전 세계적으로 불교를 포교하는 방편으로 선무도를 지도할 생각입니다. 많은 지도자들 양성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포교의 원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는 선무도 세속포교 40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일본 가라데인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일 무예 교류 대회를 여는 등 우호 증진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영광 불갑사 목조 지장보살 3존상 시황상 일괄 및 복장 유물과 해남 은적사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일 불갑사 목조 지장보살 3존상 시황상 일괄과 복장 유물은 제작 당시의 완전한 형태를 그대로 전하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 신앙과 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며 지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존상을 조성한 무염스님과 그 유파의 형성, 전승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은적사 철조 비로잔압을 좌상은 둥글고 양감 있는 얼굴과 사실적인 인체 비례 등 신라 9세기의 시대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작품으로 귀의 세부 표현을 비롯해 얼굴 표정 등에서 종교적인 숭고미가 잘 표현돼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평가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심의를 거쳐 부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50세 이상 불교 사회복지기관 중장년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며 중장년층 고용 장려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일 노사발전재단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고 산하 170여 사회복지시설 50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중장년 내일센터를 통해 상담을 기반으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과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해 이직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후 준비를 도울 예정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사회복지시설 중장년 근로자들의 인적 자원이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 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에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